혹시 60이 넘은 지금 더 이상 인생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60 이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 수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나의 일터에서 물러나던 날, 애지중지 키워낸 자식을 장가 혹은 시집 보내던 그날, 혹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무언가와 작별하던 바로 그 순간, 인생의 큰 숙제들을 하나씩 다 끝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냥 쉬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낙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열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이제는 그저 편안한 시간만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빨리 낡아버리는 법입니다. 목표 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은 우리를 더 빨리 늙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은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수립이 패기 넘치는 20대가 아니라 바로 60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30년을 그 어떤 청춘보다 더 뜨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삶이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혹은 내 가게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혹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목표는 사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목표라기보다는 가족의 생계, 자식의 미래, 사회의 기대라는 이름의 과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 과제들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인생의 처음으로 그 모든 의무와 책임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60대입니다. 60대는 평생 처음으로 사장님, 어머니, 직장인이라는 이름표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독립기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찬란한 시간입니까? 이 황금 같은 자유의 시간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흘려보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하며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0을 넘어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의 유한성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간절함과 집중력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 이 계획적인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밀도 높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무슨 한가하게 목표 타령이냐?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수록 더욱 치밀하고 현실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혹은 평생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마치 구멍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건강보험료, 관리비, 생활비 등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에 한숨만 쉬게 될 뿐입니다. 이때 목표는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10% 줄여보겠다는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모든 과정이 삶의 주도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나 지원금을 알아보거나 나의 작은 기술, 예를 들어 평생 해온 요리, 솜씨나 손재주를 활용해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잠식당하지 않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20대의 목표는 열정과 패기는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목표는 그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60년간 온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 척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사람 보는 안목,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즉 인생의 빅데이터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능력은 20대 젊은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맨 땅에 헤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지름길이고 어떤 길이 낭떠러지인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길을 아는 노련한 전략가로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젊은 시절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취를 위한 목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60 이후의 목표는 나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성장을 향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목표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매일의 무기력감을 없애고 규칙적인 생활과 작은 성취감을 주는 단기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굳건히 잡아주는 닭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건강 목표입니다. 하루 7,000보 이상 걷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샷 찍기, 매일 아침 10분 유튜브 보며 스트레칭 따라하기, 일주일에 2번 짜고 매운 음식 먹지 않기.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만은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둘째, 학습 목표입니다. 신문 사설 하루에 한 편씩 소리내어 읽고 필사하기, 유튜브로 평소 궁금했던 역사 강의 1편씩 보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일주일에 하나씩 배우기,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이자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관계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배우자만을 위한 작은 이벤트 준비하기, 고마운 이웃에게 작은 간식이라도 건네며 마음 표현하기. 좋은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은 우리의 하루를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고 오늘도 나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소중한 성취감을 선물합니다. 단기 목표가 매일의 닻이라면 우리의 인생 항로를 멀리서 밝혀주는 등대도 필요합니다. 바로 장기 목표입니다. 1년, 3년, 5년 뒤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게 만드는 목표 말입니다. 첫째, 도전 목표입니다. 1년 안에 자전거를 연습해서 배우자와 함께 국토종주기를 달려보는 거야. 3년 안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동네 사랑방 같은 작은 카페를 열어보는 거야. 결과가 어떻든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삶의 큰 활력이 됩니다. 둘째, 창작 목표입니다. 내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물려줄 나만의 자서전 한 권을 완성하겠다. 젊을 때 찍었던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캔해서 나만의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 보겠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이,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셋째, 공헌 목표입니다. 내가 가진 전문 지식, 예를 들어 평생 해온 가게 운영 노하우나 기술을 살려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주 1회 재능기부 봉사를 시작하겠다. 내가 겪었던 격동의 현대사를 다음 세대를 위해 영상으로 기록하여 유튜브에 남기겠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60 넘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60대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소중함을 알기에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간절함, 그리고 수많은 경험으로 다져진 지혜를 모두 갖춘 목표를 세우기에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더욱더 계획이 필요하고, 몸이 불편하다면 더욱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은퇴는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정해준 트랙에서 벗어나 드디어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앞부분의 챕터는 어쩌면 직장 상사, 손님, 가족들이 함께 써내려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가장 찬란하게 빛날 마지막 챕터의 저자는 오직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그 마지막 챕터의 첫 문장을 오늘 새로운 목표와 함께 써내려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100세 쏙쏙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최고의 챕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